우리가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손님 손에 케어를 하다가 이제 한 손가락에 피가 났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아무렇지 않은 척 지혈제를 발라주면서 지혈제 발라드릴게요. 소독약이라 조금 따끔하실 거예요 라고 통보를 한다. 2번, 손님 손이 건조해서 그렇잖아요 라고 손님 탓을 한다. 그리고 3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다. 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오늘의 주제는 손님한테 실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입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를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감사하게도 네일에 관련된 질문을 정말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손님의 입장이신 분들의 클레임도 많았었어요. 내가 네일샵을 갔는데 뭐 유지력도 오래 안 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실망했다. 그런 이제 클레임이죠. 저한테 그랬다는 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샵을 대신해서 사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죄송하지만 사과는 못하지만 다음부터는 잘하는 샵 혹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응을 잘하는 샵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답변을 바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 케어를 받다가 피가 났는데 네일하는 언니가 사과를 안 했어요. 그때는 참았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요. 이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네일리스트의 입장이다 보니까 고객님의 입장인 분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왜 화가 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일리스트의 입장에서 고객님한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주제를 다룬 영상이 있는가 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피 안 나게 케어하는 방법, 케어를 잘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미 피를 내버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영상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네일리스트가 케어를 하다가 피를 내버린 상황,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경험은 있을 거예요. 아닌데? 나는 피 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네일을 해본 적이 없든가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겠죠. 아니면 사람이 아니고 신일 수도 있고요. 케어를 한 10명 해본 사람은 운이 좋게 여태까지 피를 한 번도 안 내볼 수도 있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을 해본 사람이 손님한테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건 아마 그 사람은 신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피 안 나게 케어하는 방법 절대 0% 그 비결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우러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 역시 케어를 하다가 혹은 화일링을 하다가 이제 피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초보일 때는 확률이 뭐 한 10분의 1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100분의 1 정도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적은 없어요. 내가 막 피를 내야지, 이 사람을 다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술을 하는 네일리스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케어를 하다가 피가 나고 그런 거를 교통사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을 해도 되는 자격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술을 안 먹고 과속 안 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내가 운전을 몇 년을 했는데 난 절대 사고 안 나,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죠. 그리고 내가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잘하시는 분이라도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과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누구나 네일을 하다가 아 이게 아닌데 하고 실패를 해본 경험은 있을 거예요. 특히 그게 미숙한 초보일 때는 더 자주 경험을 할 테고, 그때의 경험이 쌓여서 경력자가 되면은 실패율이 더 줄겠죠. 하지만 0%는 없어요. 굳이 케어하다가 피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선생님이신데도 데모를 하다가 실패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난다 긴다 하는 실력이라서 대회를 나갔는데 실수해서 완전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국시 모의고사 하는 거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그 젤 마블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주 건방을 떨어갖고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시도를 했다가 완전 폭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손님 손에 케어를 하다가 이제 한 손가락에 피가 났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아무렇지 않은 척 지혈제를 발라주면서 지혈제 발라드릴게요. 소독약이라 조금 따끔하실 거예요 라고 통보를 한다. 2번, 손님 손이 건조해서 그렇잖아요. 혹은 여기 뜯으셨었죠?
여기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났죠 라고 손님 탓을 한다. 그리고 3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다.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아플라고 네일샵에 오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케어를 할 때 반드시 10손가락에 피가 나야지 정상이라면 우리가 딱히 실수를 하는 게 아니겠죠. 뭐 수술할 때 피나면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대회나 시험에서 피나면 감점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케어를 하다가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시술이 미숙한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경력자라면 경력자가 방심을 한 거야. 그래서 케어를 하는데 니퍼날이 조금 깊이 들어갔어. 아니면 케어를 거진 다 했는데 큐티클 라인 코너 쪽에 아주 조그만 거스러미가 있어서 요거 하나까지 다 잘라서 깨끗하게 해드려야지 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 아니면은 이미 케어를 하기 전에 여기 부분에 이제 상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뭐 그 이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다 우리한테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시술을 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케어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이미 상처가 있다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죠. 고객님, 여기는 상처가 있으니까 여기는 피하고 할게요 라든가, 아니면 그 상처 옆에 이제 뭐 작은 거스러미가 있어서 손님이 이거를 떼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말을 해야죠. 여기는 이미 상처가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피가 날 것 같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러다가 안 나면 나이 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객님이랑 이제 깊은 대화에 심취해 있다가 나도 모르게 조금 니퍼가 조금 깊이 들어갔어. 아니면 케어를 다 했는데 여기 자르고 싶다 해서 뜯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사과를 해요. 고객님 아프셨어요. 피나네, 죄송해요. 소독약 좀 발라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면 난 피가 난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너그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고객님이 괜찮다고 하겠지? 이러면서 내가 미리 짐작을 해갖고 내 맘대로 소독약 발라드릴게요. 조금 따끔하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고객님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피가 난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손님 손이 건조해서 그래요 라든가, 아니 뭐 건조하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건조하니까 피가 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대기 전에는 피가 안 났었잖아요. 화일링을 할 때 거친 화일로 화일링을 하다 보면 큐티클 라인 쪽에 좀 쓸리는 경우도 있죠. 내가 시술을 미숙했을 수도 있지만 손님이 손에 힘을 완전히 빼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맘대로 안 돼서 각도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 손이 너무 건조하면, 큐티클 부분이 민감하다면 그러면 덜 잘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화일링을 할 때 손에 힘을 빼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보통 정말 심하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정말 손님을 할 수준이 안 될 정도로 실력 부족인 경우를 제외하면 손님들은 단순히 피가 나서 화가 나는 것보다는 그 대처 방법이 잘못돼서 화가 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운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 지인 중에 일본 언니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언니 취미가 자동차 모으기예요. 그리고 차를 튜닝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자동차 잡지에도 많이 나왔었고, 일본에서 되게 크고 비싼 외제차 SUV를 몰고 다니는데 그 겉에 도색부터 시작해갖고 안에 내부 장식까지 풀 튜닝을 한 차를 끌고 다니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겪은 일인데, 드라이브를 하다가 경치 좋은 카페에 차를 세워놓고 차를 한잔하고 있었대요. 자기 차가 이제 보이는 곳에 앉아가고 차를 마시고 있었대요. 근데 웬 학생이, 그러니까 알바생이죠. 걔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 자전거로 어떻게 해서 문짝 있는 데를 푹 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언니가 그걸 봐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그 알바생이 그냥 이렇게 한번 쓱 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출근을 해서 알바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화장실 갔다가 이제 간 김에 가서 이제 차에 있는 데를 가서 보니까 문 쪽에 되게 기스가 애매하게 난 거예요. 뭐 그냥 타고 다녀도 되긴 하는데 신경 쓰려고 하면 신경이 쓰이는 정도? 그래서 알바생을 불렀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알바생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시치미를 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너 하얀 자전거 타고 왔잖아. 네 자전거 봐봐. 그래갖고 봤는데 그 페인트 색깔이 묻어 있었던 거야. 그 페인트가 좀 특이한 컬러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알바생이 뭐 어쩌라고요, 물어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카페 사장한테 따졌대요. 그랬더니 카페 사장이 우리는 책임 못 진다, 뭐 얘네 부모님이랑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떠넘기더래요.
그래서 기가 차갖고 부모한테 또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도 아니 애가 알바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자전거에 뭐 긁혀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거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얼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래요. 아니 근데 그 언니가 물어달란 말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거기서 화가 나갖고 솔직히 그 차 도색한 거 페인트가 되게 특수한 페인트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잔기스도 있으니까 그냥 사과만 받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얼만데 물어주면 되잖아 뭐 이런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문짝뿐만 아니라 전체 도색 다 바꿔야 된다. 이거 오리지널 컬러라서 문짝 하나만 바꾸면은 이게 컬러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거 맡겨놓는 동안에 나 렌트카 타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견적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이제 차 한 대 가격 정도의 이제 견적이 나온 거죠. 아니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뭐 그런 차를 끌고 다닐 정도면은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어린애를 갖다 그렇게까지 몰아세워야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에 물어달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바랬을 뿐인데 그 알바생이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거기다 대고 야 문짝 말고 이거 다 바꿀 거니까 뭐 물어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었어도 뭐야 문짝 하나에 기스난 거 갖고서는 차 전체 도색을 바꾸겠대라고 오바가 되든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 얘기인데 저는 제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최악의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21살 때. 다행히 내 일은 아니었고 제가 21살 때 초밥집에서 런치 타임에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도쿄의 아키하바라에 있는 초밥집에서 홀서빙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전 아니면은 이제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이어서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홀서빙을 하면서 그 미소시루 있죠. 그 미소장국 그거를 이제 드리는데 국그릇이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이 또 미끄러웠어. 그래갖고 그거를 미소시루 데스 하면서 이렇게 주다가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던 그 남자 손님의 요 앞에 있죠. 여기에 그냥 홀랑 쏟아버린 거예요. 된장국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냥 화면이 처음에는 그냥 화면이 멈춘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그 카페베네 짤처럼 흑백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 놀랐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 너무 놀랐고 너무 이거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주저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는 것처럼 이렇게 주저앉았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점장님이 후다다닥 뛰어오시더니 그 물수건 있잖아요. 그걸로 손님을 막 닦아드리면서 저한테 조상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제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주섬주섬 닦으면서 막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고객님 어떡해요 이거 옷 어떡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진짜 덜덜 떨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나는 이 가게에서 잘리는 건 당연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손님이 나한테 미소시루를 얼굴에다 끼얹어도 난 정말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다 닦아내고 나서 점장님께서 그 고객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명함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 명함인데 옷 세탁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 생기시면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연락 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손님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이거 레자야 괜찮아 그러면서 가죽 잠바 입고 있었는데 야 이거 레자야 괜찮아 이러면서 아유 괜찮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제가 막 너무 막 덜덜 떨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점장님한테도 나 진짜 괜찮으니까 얘 너무 혼내지 말라고 그리고 나 다음에 또 올 거니까 얘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일단은 사과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만큼 사과했으니까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것도 안 되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갑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손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사과를 해야 돼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친구 혹은 남친이랑 싸웠는데 야 내가 이만큼 사과했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상대가 손님이에요. 우리한테 돈을 내는 고객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그분이 안 괜찮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단 상식과 법률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리고 내가 평소에는 이런 실수하는 사람이 아닌데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말은 손님이 괜찮다고 한 다음에 해야지, 손님이 아직 안 괜찮은데 잘해주려고 할래다가 내가 이런 거다, 이런 말을 하면 변명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이래저래 해서 피가 났네요, 여기 아프셨어요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용서를 받고 끝이 날 수 있는 일을 애매하게 굴다가 손님을 더 화나게, 그러니까 정말 빡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케어하다가 이제 조금 따끔했어. 근데 뭐 병원 갈 정도도 아니고 금방 아물 것 같은데 이 언니가 막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른 건 다 좋아. 아트도 마음에 들고 이 언니랑 대화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 이 샵에 또 오고 싶어. 그런 손님은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피까지 냈어. 짜증난다. 이 샵 절대 안 올 거야. 이러면 손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보상을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고객님한테 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젤네일을 실수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떨어져 버렸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사과를 해요. 그리고 다시 해드리죠. 그리고 이런 일로 다시 찾게 되셨으니까 고객님이 시간이랑 차비를 쓰시게 된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죠. 손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그리고 손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이거는 그냥 내가 사과만으로 좀 끝내기가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러면 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 서비스를 좀 해드릴 수도 있고.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사과하면 땡이냐? 아니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로 뭐 떼우면 장땡이야?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일단은 미안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미안한 짓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근데 이제 직원의 사과로 안 끝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직원이 매니큐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매니큐어가 이제 튀었는데 고객님의 에르메스 가방에 튄 거예요. 2천만 원짜리인데. 물론 이때도 사과하는 건 기본인데 가방이 2천만 원짜리잖아요. 뭐 물론 그 고객님이 가방이 진짜 본인의 수많은 가방 중에 하나라서 정말 별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짝퉁이라서 괜찮아요 이러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예물로 받은 거예요 라든가 아니면 짝퉁이라도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거라서 내 보물 1호야, 그러면 사과를 해도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이 나서야죠. 직원더러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그 카페 알바생처럼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손님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초밥집에서 점장님이 그 고객한테 명함을 드렸던 것처럼 그 샵의 책임자인 원장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에르메스 가방 사건은 제가 일본에서 일했을 때 괴담으로 들었던 거예요. 어느 지점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회사는 손님한테 케어를 하다 피를 내면은 심할서 뭐 그런 반성문 같은 거를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생겨서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회사에 법무팀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무팀에서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케어를 다들 되게 살살하고 거의 안 잘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케어를 팍팍팍 하니까 너 그러다가 피 내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배운 건데 보험을 들었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날 때를 대비를 해서. 화재 보험을 들면 우리 가게에 불이 났거나 아니면 우리 가게에서 난 불이 남의 가게까지 옮겼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재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에 관한 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가입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또는 재물 손해를 일으켜서 부담하는 법률상의 책임액을 실손 보상을 하는 책임보험도 있어서 저는 그것도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장들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직원 교육 잘 시켜야겠죠. 기술 교육도 확실히 시키고,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샵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해서 과속을 해도 안 되고, 교통법규를 지키죠. 그런데도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는 조심했는데 잠깐 한눈 팔다가 외제차를 박아버렸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가,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보험을 가입을 해도 안전운전을 하잖아요 평소에.
그런 것처럼 기술을 숙지를 해서 최대한 고객한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고객에게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